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식습관 하나하나가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혹시 매일 드시는 과일이 장수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달고 맛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뇌를 맑게 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5가지 과일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나이 들어도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돕는 귀한 식재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오랜 시간 연구된 내용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도 나도 오늘부터 이걸 챙겨 먹어야겠구나 하고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유익한 건강 이야기들 앞으로도 꾸준히 들으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함께 알아보실까요? 1. 뇌 건강과 기억력을 지켜주는 블루베리. 여러분, 혹시 블루베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냥 새콤달콤한 간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파란 열매 하나가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기억력을 붙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뇌 건강에 뛰어난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또렷하게 돌아가게 도와주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불편해지는 게 기억력이잖아요. 자꾸 물건 둔 데를 까먹고 아는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약속도 깜빡하고. 그런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런 증상이 훨씬 덜하다고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자주 먹은 노인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병을 막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아는 로버트라는 78세의 할아버지도 그런 분입니다. 원래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시던 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열쇠 둔 곳도 있고 오랜 친구 이름도 헷갈리고 약속 시간도 착각하시곤 했대요. 걱정된 따님이 식습관을 바꾸자고 권하면서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한 줌씩 챙겨 드시도록 했습니다. 몇 달 지나고 나니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고 심지어 기분도 더 안정되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블루베리 한 알이 기적을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챙겨 먹으면 우리 뇌가 정말 좋아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받아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블루베리는 뇌뿐 아니라 심장 건강, 혈당 조절, 소화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먹기도 정말 간편해요. 아침에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넣어도 좋고 스무디로 갈아 마셔도 좋고 그냥 손으로 집어 먹어도 맛있지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귀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생각도, 추억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뇌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블루베리를 친구처럼 가까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 들어도 또렷한 기억력과 맑은 정신, 참 귀한 선물이니까요. 2. 심장을 지켜주는 아보카도. 여러분, 혹시 아보카도라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먹는 외국 과일 아니야?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엔 낯설고 기름진 맛이 어색했는데 알고 보니 이 과일 하나에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밀이 숨어 있더군요. 아보카도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강한 지방, 칼륨,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혈관도 딱딱해지기 쉬운데요. 아보카도는 이런 변화를 부드럽게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게다가 아보카도는 트랜스지방이 가득한 가공식품과는 다르게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고혈압 위험도 낮아집니다.
예전에 프랭크라는 75세 남성이 있었어요. 수년간 고혈압약을 먹었지만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아 늘 걱정이 많았죠. 주치의가 생활습관 개선을 권하자 마지못해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중 하나가 아침마다 과자 대신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는 것이었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놀랍게도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지치게 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심지어 머리도 맑지 않게 되지요. 아보카도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더 유연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으로 잘 흘러갑니다. 덕분에 뇌의 기능, 피부 건강, 관절까지도 좋아지는 거지요. 게다가 이 아보카도는 활용 방법도 참 많습니다. 잘 익힌 것을 빵에 발라도 좋고 샐러드에 썰어 넣어도 맛있고 스무디에 넣어도 고소하니 든든합니다. 단 하나 중요한 건 습관처럼 자주 드시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길이지요. 심장은 인생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이 엔진이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야 우리 삶도 활기차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식탁 위에 아보카도 한 조각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한 입이 여러분의 심장을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3.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노화를 늦추는 석류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사람이 산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자주 피곤하고 손발이 시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과일 하나가 그런 문제에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장수와 활력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이 과일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식물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막히지 않고 잘 돌게 해주고 우리 몸이 뚝 쓸지 않게 도와주는 과일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뇌나 심장 같은 중요한 기관까지 피가 잘 안 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석류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이완되어 혈류가 원활해지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심지어 뇌졸중 같은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혈관 기능이 향상되고 피가 잘 도는 것을 체감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석류는 노화 방지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늙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인데요. 이건 몸속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몸속 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주름은 덜 생기고 관절 통증도 줄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로시라는 80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늘 피곤하고 무릎도 자주 뻣뻣해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인데 석류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석류 주스를 한 잔씩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관절 통증도 줄고 활력도 되찾았다고 하셨어요. 참 단순한 변화였는데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셈이지요. 게다가 석류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줍니다. 나이 들면 감기나 잔병치레도 잦아지는데 석류를 꾸준히 드시면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먹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석류씨를 그냥 드셔도 되고 요거트에 뿌려 먹어도 좋고 주스로 갈아서 마셔도 맛있지요. 생과일이 어려우시면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석류즙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머리도 맑고 몸도 덜 아픕니다. 석류는 단지 예쁜 과일이 아니라 몸속부터 젊어지게 도와주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하루 한 잔의 석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붉은 활기를 되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4.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파파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불편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배속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엔 아무거나 잘 드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만 과식해도 더 부룩하고 변비가 잦아지고 소화가 안 돼서 불편을 겪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파야. 우리에겐 조금 낯선 열대 과일이지요. 파파야는 보기보다 굉장히 똑똑한 과일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안에는 파파인이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 소화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이 파파야가 참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파파야는 비타민 C, 엽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음식 속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운 없고 피곤한 날이 많아진 어르신들께는 정말 딱 맞는 과일이에요. 제가 아는 마가렛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늘 배가 더부룩하고 뭘 먹어도 속이 편치 않아서 이 음식 저 음식 바꿔보다가 결국 파파야를 한번 드셔보셨대요. 점심 식사 후에 파파야 한 그릇씩 드셨는데 며칠 지나자 소화가 확실히 나아지고 붓기도 줄고 활력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약이 아니라 과일 하나가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파파야는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한번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넘는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기나 바이러스 같은 잔병에 자주 시달리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금방 지치잖아요. 파파야는 그런 몸의 방패가 되어주는 과일입니다. 또한 파파야 안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 우리 몸속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관절염이나 심장병,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도 이런 염증과 관련이 있으니까 파파야를 먹는 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먹는 법도 간단합니다. 잘 익은 파파야를 그냥 떠먹어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도 좋고 스무디로 갈아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 속이 약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고 그냥 참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파파야 한 조각으로 속을 편안히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폐속이 편해야 하루도 편하고 하루가 편해야 인생도 가볍습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사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 그냥 옛 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면 꽤 과학적인 이야기랍니다. 사과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엔 우리 몸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주는 귀한 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데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쉽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당도 들쭉날쭉해지기 쉬워지지요. 이게 바로 당뇨나 관절염, 심장병, 심지어 기억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도와줍니다. 덕분에 당뇨를 예방하거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펙틴은 우리 장 속의 좋은 균들,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역할도 해서 장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강해지고 기분도 훨씬 안정되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하지요. 결국 사과 하나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자연의 선물인 셈입니다.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헨리라는 82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평생을 활동적으로 살아오셨지만 어느 날부턴가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약을 더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헨리 씨는 대신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바로 하루에 사과 한 개씩 먹기 시작한 것이죠.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장도 훨씬 편해졌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싶었는데 꾸준함이 결국 그의 일상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던 거지요. 또한 사과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과는 참 편리한 과일이지요. 껍질만 잘 씻으면 별다른 준비 없이도 그냥 드실 수 있고 밖에 나갈 때 가방에 쏙 넣어가기도 좋고요. 간식이 필요할 때 달달한 과자나 빵 대신 사과 하나만 드셔도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과는 매일을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조용한 조력자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이나 장바구니에 사과 하나를 꼭 올려보세요. 당신의 몸이 아주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5가지 귀한 과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블루베리로 기억력을 지키고, 아보카도로 심장을 튼튼히 하고, 석류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파파야로 속을 편안히 만들고, 사과로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법까지. 이 모든 과일들은 하나하나도 훌륭하지만 진짜 힘은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데서 나옵니다. 건강이란 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택한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우리는 모두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자기 몸을 잘 챙겨야 하고 무리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거나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과일 하나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혹시 오늘 이야기 중 이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과일이 있으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쉽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들 그리고 삶의 지혜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켜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저희도 늘 응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